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진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애플은 중국에서 울고 있는데 삼성은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개미가 불개미가 되는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한국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언제 출시하는지 그리고 같이 출시하는 ETF가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최근 들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해제, 나스닥 2% 급락. 정부가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으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인원 및 시간 제한은 완전히 없어지며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완벽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저 기르스는 계속 마스크를 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끼는 게 생각보다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전에는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재채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 마스크 끼고 나니까 저 길이 감기를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못생김을 가려준다는 거. 어쨌든 이 마스크는 2주 뒤에 완전 풀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도 안 한다, 그런 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오늘은 휴장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0.13포인트 오른 2.8%까지 올라갔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이 부러졌다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이 2%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의 30년 평균 주담대 금리는 5%를 돌파했는데요. 해당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트위터의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해 비상장회사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지분을 한 주당 54.2달러, 이거를 전부 다 현금으로 인수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52조 7,800억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 머스크는 더 엄청난 부자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머스크가 이렇게 급발진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는 제안서에서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의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봤을 때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냥 자기 돈 써서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 말고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테슬라 주가는 또 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공격적인 긴축으로 나스닥이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런데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는 아니 머스크야, 지금 트위터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즘 들어 서학개미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고 있는지 한번 그냥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학개미 뭐 샀나? 반도체로 몰려간 서학개미 8거래일째 토픽 SOXL. 자, 14일자 어제입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금액 탑10을 봤을 때 10위는 AT&T, 9위 SHV, 8위 SHY, 7위 아이온Q, 6위 SOXX, 5위 알파벳, 4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TQQQ, 2위 엔비디아, 그리고 1위는 SOXL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기술주, 그 중에 반도체주에 특별히 관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위인 SOXL은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인데 그냥 ETF에 투자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2배 레버리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려 3배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야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 그냥 반도체 지수는 사지 않는다는 거. 기본이 2배고 그 다음에 지금 1등으로 사는 거는 바로 3배 레버리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등은 엔비디아, 기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TQQQ는 뭔가 봤더니 이것 또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것도 그냥 당연히 지수가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 레버리지도 아니겠죠. 이 TQQQ도 나스닥 100을 3배 추종하는 ETF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등에 있는 SOXX, 이게 바로 그냥 한 배로 추종하는 반도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반도체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그 와중에 2배도 아니고 3배짜리 레버리지를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금리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를 좀 사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대표적인 금리 상승 수혜주인 은행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은행주는 금리가 오르면 마진이 개선되며 이익이 늘어나는 금리 민감주로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많지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감소세와 경기 둔화 우려로 주가 상단이 제한될 것, 이러한 분석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4대 금융지주는 연초 이후에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긴축 시사 소식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며 이미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초 이후 전날까지 4대 금융지주는 평균 13%나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 어제 금리 상승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 기준금리는 2%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도 있다고 한데요. 그래서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은행주의 금리가 오르면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이미 상당한 상승을 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 않고 연착륙하게 된다면 실적 개선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거죠.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주 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경기는 어떤지, 이미 주가는 조금 어느 정도 오른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개인분들이 사랑한 중국 차이나 전기차 ETF, 우리가 보통 타차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작년에는 52%나 급등을 하며 야, 이게 ETF인가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런데 올해는 벌써 25%나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덧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의 원픽 ETF인 타차전이 올해 들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대내외 악재가 맞물리면서 ETF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가는 관련 이슈 해소 여부를 보며 분할 매수할 것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친 상승을 보여준 타차전, 그러나 올해는 약세인 반면, 그런데 그 와중에 국내 전기차 2차전지 투자는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ETF는 저점에서 15.8%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온도차가 생겼는가, 왜 중국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가, 그걸 봤더니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2차전지 대장주인 CATL에서 일단 고객사가 이탈하는 등 로컬 수급이 와해된 바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차전지 주가 낙폭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 주요 지역에 락다운 조치가 내려진 점도 2차전지의 악재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퍼지면서 지린성 그 다음에 선전시가 봉쇄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글로벌 완성 접체와 전장 부품 공장이 위치한 지역인데 여기가 봉쇄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원자재 가격이 쭉쭉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2차전지는 가격 전가가 나름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데요. 완성차 업체는 지금 현재 원재료가 오른다고 바로바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 전가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걸 제외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 실적이 나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영향 때문에 타차전이 조금 더 약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한금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며 ETF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리스크 역시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유효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끼리 또 당연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차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연히 매력적인 ETF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전 세계의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전기차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름들이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바로 지금 매수해서 최소한 몇 년간 들고 있다면은 얼마에 매수하느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위아래 몇백원 혹은 많아봐야 몇천원 차이일 테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조금은 짧게 보고 싶다, 그냥 단순히 거의 바닥권에 사가지고 쭉 오르면 그냥 팔고 싶다 이런 마인드라면은 지금 당장 사기에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화살도 파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가 저점인가 이거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사기꾼이고요. 그냥 우리는 발목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5주선인 초록색 선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쭉 오른쪽으로 기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기름들이 국제 정세를 조금 본 다음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5주선이 고개를 들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불타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조금 길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개미가 다음 주부터 불개미로 바뀌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거래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 19일 상장. 처음에 우리가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뭐였죠?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물론 3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배짜리가 한국에 나온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가야지 이렇게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미래세 자산운용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그리고 NH 아무니 자산운용에 하나로 글로벌 워터 MSCI, 이 두 가지 ETF를 오는 19일 다음 주 화요일날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는 그냥 말 그대로 그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2배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은 특별하다고 한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해외 주식 중 특정 업종에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첫 ETF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2배짜리 레버리지가 거의 다 지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특정 업종의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하나로 글로벌 워터 MSCI라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일단 이 워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워터가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 상수도, 수도업, 수처리 등 수산업 관련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계 각국의 물 부족 위기 확산 등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수자원 인프라 투자 및 수처리 사업 등 관련 글로벌 기업을 구성 종목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물 부족 위기가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이게 다음 주에 정말 뜨거울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타차전이니까 이거는 타미레일까요? 아니면 타필레일까요? 일단 타미라면은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타필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러다 일본 꼴 난다. 한국 디스플레이 중국에 추월당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추격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총 생산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자국 정부의 물량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이 지난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액에서 한국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레드도 급박하게 쫓아오고 있다고 한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중국의 추격은 중소형 올레드부터 시작되어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18년에 있었던 공급 공세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에서 세계 점유율 10% 달성에 10년이 걸렸던 중국은 올레드에서는 6년 만에 1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중소형 올레드에서 세계 1위 생산국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4년 후부터는 대형 올레드에서도 1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야 이거 LG 디플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혹시 주주분들이라면 이러한 영향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게다가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목마르다고 합니다. 공장 건설, 설비 투자, 생산, 판매까지 지원하며 원자재와 소모품 수입 관세도 면제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저 세상 어디든 영원한 건 없겠죠. 언젠가는 따라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시기가 당연히 빠르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나오면서 1등, 2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봉쇄에 불똥맞은 아이폰 공급망. 그런데 삼성은 이상 무라고 하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국 정부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이어나가면서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위탁 업체들이 중국 소재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의 경우와 달리 삼성은 비교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이폰은 얼마나 타격을 받는가 봤더니 중국 내 공장들이 생산하는 아이폰 물량은 전체의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근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데요. 하지만 삼성은 이미 지난 2019년 후이저우 공장 폐쇄를 끝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모두 철수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야 잘한 선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생산하는가 봤더니 베트남이 절반, 인도가 25%, 브라질이 15%,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국내 구미 여기에서 각각 한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윤 당선인 대표 수혜주인데 왜 건, 원, 풀 주가 부진한 이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과 함께 대표적 수혜주로 꼽혔던 이른바 건설, 원전, 플랫폼 이 세 가지의 현재 성적표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증시가 좋지 않죠. 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보자면은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전망에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건설주는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1분기 건설사 실적 저조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나빠지겠구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전주는 종목마다 조금 다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한전 기술은 11%나 상승했지만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0.24% 상승에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그 다음에 원전주 모두 선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주는 카카오가 4.3%, 네이버가 2.8% 올랐는데 증시가 하락했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의 수혜와 낙폭과대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으로 정부의 수혜가 슬금슬금 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꺼진 불 또 다시 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건원풀 한번 건원풀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교섭 재개, 사측에서는 유급휴가 3일을 제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노사가 21년도 임금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멈췄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조는 무엇을 원하는가 봤더니 휴식권 보장,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유급휴일 3일 이거를 협상안으로 제시해 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교섭은 지난해부터 약 5개월 동안 15차례나 만나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합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무엇을 원하는가 봤더니 성과급 재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률 인상에서 정액 인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포괄 임금제와 임금 피크제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휴식권 관련 유급휴일 5일 줬으면 좋겠다. 회사 창립일 하루 동안 유급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조 창립일 1일도 유급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 노조에는 전체 직원 중 약 4%인 4,500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 진짜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생산 차질 해소될 것, 포스코 케미칼 토픽 제시. 한국투자증권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전기차 생산 차질이 해소되고 있으며 2분기부터 유럽 전기차의 양극재, 음극재 공급량 등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며 매수 투자경과 목표주가 18만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차전지 소재 최선호주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2차전지 산업은 당연히 원재료 수급이 중요합니다. 생산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분기 리튬과 니켈 가격 급등이 2차 전지와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기차 수요 감소와 2차 전지 시장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한국은 원재료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급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포스코 케미칼은 한국에서 2차 전지 소재 원재료의 내재 화율이 가장 높은 회사인 만큼 경쟁사보다는 공급난에 대응하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고로 자체 조달로 안정적인 이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소재 회사 대비 프리미엄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상포는 70, 그리고 내년에는 47, 내후년에는 34까지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쭉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실적을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기회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웨이퍼 투자 확대 수혜주. 삼성증권의 반도체업계 웨이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하나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74,000에서 8만원으로 상향. 참고로 하나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C가 공정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 우려 속에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도입 시점이 딜레이될 수 있다는 우려. 하지만 공급 증가를 위해서 웨이퍼 투자 규모 확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웨이퍼 투자 확대의 수혜를 입을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며,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아산 2공장 신축을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한 하나 머티리얼즈의 주가 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 실적을 보니까 이것도 괴물입니다. 매출액이 연평균 20%씩 성장을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20% 성장, 순이익도 20%씩 성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올해 예상포는 13배, 그 다음에 내년에는 11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처럼 주가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야,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실적 성장 속도도 무섭기 때문에 충분히 용기를 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지금까지는 20주선을 깨면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걸 딱 공부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야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플러스 한 번에 전부 다 넣지 마시고요, 나중에 20주선이 깨지면은 그때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실적이 계속 찍히는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